자, 어떤 수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이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를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5라는 얘기는 그 6으로 이게 묶었을 때 6으로 잘 묶이다가 이 마지막이 6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6이었으면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가 있다는 거고, 뭐 6 미만이죠.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서는 이제 5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7로 묶었는데 7로 쭉 묶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7이 아니고 남았다는 거죠. 7이 아니고 7 미만의 수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서는 6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작은 수라고 그랬으니까 공배수 문제인데, 그럼 일단 이걸 배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6의 배수, 7의 배수. 일단 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이 수를 6의 배수로 만드는 방법은 요 밑에 요 나머지를 빼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나머지를 빼요. 그럼 여기서도 나머지를 뺍니다. 네모 빼기 6 하면은 얘는 7의 배수가 될 것이고, 얘는 이제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르죠. 지금 현재 식상으로 놔두고 식으로만 보게 되면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 나머지를 살려두는 거예요. 나머지 살려두는데 그대로 두면은 6의 배수가 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1을 해주면은 6이 되니까, 그럼 묶일 수 있겠죠. 6으로. 그래서 더하기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1이 모자란 거죠.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제 네모 더하기 1이 서로 같으니까, 얘는 서로 다르고 얘는 서로 같기 때문에 공배수가 되는 거고, 네모 더하기 1은 42가 된다.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네모는 얼마예요? 41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작은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수 하면 여기다가 42를 붙이면 되고, 세 번째로 작은 수 그러면 더하기 또 41을 하게 되면은 그 수가 이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이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인 그런 수가 되겠죠. 문제를 하나 풀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여러 번 틀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좀 바꿔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번엔 4야. 그리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는 얘기는, 예, 전체를 다 이제 6으로 묶었는데 마지막이 4란 거죠. 그럼 이 녀석을 6의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라고 했을 때, 이 혹 같은 이제 나머지 4를 빼주거나, 두 번째는 나머지를 살리되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죠. 얘는 이제 6이 되기 위해서 2가 모자라니까 2를 더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란 얘기는 다 7인데 이 녀석만 혼자 5로 해서 남았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는 이 녀석을 7의 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에서 5를 빼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에서 이 5는 7이 되기 위해서 2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네모 더하기 2가 공통이니까 네모 더하기 2가 이제 최소 공배수인 42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네모가 40이다. 제일 작은 수죠. 제일 작은 수고,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42를 더하게 되면 82가 두 번째로 작은 수고, 또 여기다가 또 41을 적게 되면은 걔는 이제 세 번째로 작은 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방식이 이거 쉽네 하면서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인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의미, 어떤 수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란 얘기는, 6으로 나눠서 6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5란 얘기는 등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6으로 묶는다는 개념, 6으로 묶었다는 개념.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5가 되었다. 만약에 5를 떼버리게 되면은 이제 6의 배수가 되고, 또 여기서 5를 남겨두되 여기다 이제 6이 되기 위해서 6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를 붙여주게 되면 또 얘가 6의 배수가 된다. 이 개념인 거죠. 이걸 또 뭐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네모가 여기 있어. 얘는 6의 배수는 아니야. 그죠? 근데 6의 배수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5가 남았으니까 이 5를 떼버려. 그럼 얘는 6의 배수고, 그러면은 항상 6의 배수들은 이게 6칸씩 떨어져 있잖아. 그죠? 6칸씩. 그 네모 빼기 5에다가 6을 더해주면 뭐가 돼요? 얘는 이제 네모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수직선을 풀어도 되고, 사실은 이 녀석의 나머지가 5란 얘기는
여기서 1을 더해주면은 6이 될 거니까 그 나머지가 6이 되면은 6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6의 배수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네모 플러스 1이 된다. 네모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 수는 뭐 네모 더하기 7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뭐 풀이 과정이 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문제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냥 쉬운 거지. 만약에 어떤 수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뭐 4다. 그리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를 빼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 4에서 2를 더해서 6의 배수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7의 배수 조건에서는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빼거나 아니면은 나머지에서 필요한 수 4를 더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구나. 앞으로 이 방식만 사용해야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겠지만은 이 6과 7은 서로 소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간에 무조건 해가 존재하거든요. 이 경우에 사실 답은 10이죠. 10. 10인 경우에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고 10인 경우 7로 나누면 나머지가 3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작은 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공배수를 더하면 되죠. 41을 더하게 되면 52가 되고 그죠?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풀이하는 방법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그보다 이제 기초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수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떠하다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개념이죠. 사실은 묶었을 때 나머지가 있다. 어떤 수를 뭐 8로 나눈다. 8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5다. 라는 얘기는 8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묶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다 8로 묶어져 그럼 이게 8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8이 아니다. 8이 이게 10일 수는 없죠. 10이면은 이제 여기서 또 8을 또 묶고 나서 이제 2가 남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도회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소개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